but you got it, my got it. It began in the land of the sandstorm. I fought it, though I wanted everything to do with what you give to me. Loosening my grip has pulled you into me.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멈춰진 여의도에 저는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을까요? 바로 뒤에 있는 차량, 바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든 엄청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끔 댓글이나 문의로 슈퍼카 입문용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좋은지 추천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입문용 슈퍼카나 가장 합리적이고 멋진 슈퍼카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문파크부터. 아우디 R8. 아우디 알파. 우리 OPD는 포르쉐 박스톤 슈퍼카 아니잖아요. 스포츠카지. 자, 어쨌든 오늘의 컨셉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가성비 좋은 입문용 슈퍼카는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아우디 R8이죠. 일단 아우디는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요. 2008년도에 가장 먼저 출시했던 V8이고요. 그 이후 2011년에 출시했던 V10 모델이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V8과 V10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완성돼서 나온 모델이 바로 V10 플러스입니다. 제가 그거는 하나씩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슬픈 사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뭐죠? R8이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지만 페리가 나온 모델 이후에는 R8이 단종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R8이 단종이 되고 아마 전기 이트론의 베이스로 된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같은 그룹에 이 엔진이 람보르기니에서 만든 V10 5.2 엔진을 가져온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실제로 우라칸의 판매량이 많이 타격을 받고 좀 줄어서 서로의 그런 간섭을 없애기 위해 아마 R8이 거의 단종이 되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점차 더 까다로워지는 환경 유제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아우디 R8을 단종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가성비 뛰어나고 입문용 슈퍼카로 제격인 아우디 R8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들 아우디를 떠오르면은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어떤 게 생각이 드세요? 무빙, 턴라이트. 이 아우디 R8 바로 아이언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실제로 이 아우디 R8 V10 흰 색깔 모델을 타고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아이언맨이 개봉을 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 때라 제가 이 차를 끌고 나가면 엄청난 인싸의 그런 시선을 받았죠. 지금 돌아다녀도 이 R8은 정말 시선을 굉장히 많이 끌어당깁니다. 슈퍼카를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시선. 바로 맞았습니다. 물론 운전의 성능이나 운전의 재미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선과 이목 집중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아우디 R8은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지금 당장 얘를 끌고 나가도 정말 많이 쳐다봐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R8 지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우와. 이렇게 해요. 이거는 그 정도의 시선을 끌어당길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두 번째 매력 포인트, 여자분들이 좋아해요. 여자친구한테 아주 매력 포인트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매력입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R8이 있고요, 포르쉐 GT3가 있으면 우리 여성분들은 얘를 더 좋아해요. 포르쉐는 뭐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운전이 좋아하고 남자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GT3 사시고요. 아, 나는 운전이 좋은 것보다는 그냥 좀 감성적이고 좀 잘 보이고 싶다 싶으면 이 차를 사는 그런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눈이 대박 이쁘죠? 아우디 하면 LED, LED 하면 아우디. 2008년에 R8이 처음 출시했을 때 이 눈망울 뿅뿅뿅뿅뿅뿅 제가 타고 다니던 R8에는 그 눈망울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좀 더 세련된 눈매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V10과 V8과 V10 플러스와 차이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뭔 차이예요? 이 라이트 디자인이 좀 바뀌어요. V8, V10은 이 아이라인 똥똥똥똥똥똥에 이 H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 V10 플러스부터는 위에가 이렇게 들어가요. 게다가 이 그릴이 달라요. V10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릴이 숫자가 2개입니다. V10 플러스는 그릴이 이게 3개예요. 게다가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전에 V10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그 가로 세로 이렇게 십자가로 돼 있는데 V10 플러스는 이렇게 그냥 가로로만. 이 디자인도 좀 달라요.
V10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V10 플러스는 슬림하게 좀 더 육각형으로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게다가 이 프론트 립도 V10은 이게 립이 하나인데 V10 플러스부터는 이게 립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저랑 촬영해서 알겠지만 제가 관심 없는 차라든지 잘 모르는 차는 말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인정하시나요? 아무 말 하시네. 잘 말 안 해요. 그냥 예 이러고 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R8 같은 경우는 무려 제가 4년을 넘게 타고 다녔고 정말 좋아하는 차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게다가 첫 차였어요. 진짜 하루 엔종을 이야기하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최대한 압축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V10 플러스를 선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선된 모든 것들이 많이 다 들어가요. V8은 사실 좀 성능이 좀 떨어지고 엔진 블록이라든지 약간 문제가 좀, 그러니까 장고장이 좀 있습니다. V10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V10 플러스는 달라요. 물론 가격 차이가 V8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중반, V10 같은 거는 8천만 원에서 좀 더 왔다 갔다 하고요. V10 플러스 같은 경우에 1억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만약에 여유가 되고 내가 진짜 차를 산다 그러면 V10 플러스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의 디자인은, 이 전면부의 디자인은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지. 큰 차이가 없지만 하나둘씩 둘러보면 휠 디자인이 사실 V8과 V10과 V10 플러스가 다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휠 디자인은 V10 이전 모델이 좀 더 이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불판이거든요. 굉장히 이뻐요. K5 초기형 모델에 나온 휠 있죠? 그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아우디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앞에 얘기했던 LED 라인도 있지만 바로 이게 있습니다. 카본 사이드 블레이드. 말 그대로 카본 사이드에 그냥 포인트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차가 따라했어요. 포르테쿠, K5, 소나타.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죠? 아우디 TT. 아우디 TT 맞아요. 굉장히 많이 따라했어요. 이 색이 너무 예뻐요. 이거를 왜 집어넣는지 혹시 아시나요? 얘가 없으면은 차 허리가 엄청 길어 보여. 비디 역시 차 좋아해. 맞아요. 너무 길어 보이기 때문에 이 카본 블레이드로 포인트를 잡아 놓은 거고, 슈퍼카들은 이게 슬림하게 쫙 빠지는데 이 아우디 R8은 좀 동그랗게 좀 나온 게 사실 굉장히 아쉽거든요. 근데 이 사이드 블레이드가 들어가면서 동그랗게 좀 포인트가 이렇게 지붕이 잡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옆에 퍼져 있는 듯한 널쩍지근한 느낌을 주게 하고 있는 거죠. 후면부의 디자인도 여기는 이 턴 시그널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찍 가는 거 있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지나가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이 LED 이것도 굉장히 비싸요. 이거 하나에 한 600만 원인가? 그거 하나예요? 사고 나면 아주 죽어나요. 사실 굉장히 비싸고, 그릴이 원래 V10은 이게 두 개지만 얘도 그릴이 3개 들어가고, 이게 타원형인데 V10 플러스는 이게 동그랗게 들어갑니다. 뭐 외적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요거는 이제 차주분이 싸제로 단 거예요. 이게 원래 GT라고 아우디의 한정판 모델이 있어요. R8의 한정판 모델에만 달려 나오는 건데 이 튜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V10 플러스를, 외관은 똑같지만 V10 플러스를 사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성능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유지비 뭐 약간 이런 고장에 있어서 굉장히 V10 플러스가 잔고장이 없습니다. R8 하면 떠오르는 게 서스, 이 쇼바가 잘 터져요. V8도 마찬가지고요, V10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V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서스, 특히 쇼바가 잘 안 터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거 다 못 찾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잘 보면은 이 문짝을 받쳐주는 이 몰딩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V10과 V10 플러스랑 차이가 여기에 그 한 겹이 더 덧대져 있습니다. 이게 문을 열 때 이게 좀 팡 열어가지고 이게 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장부장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좀 더 튼튼하게 몇 겹을 해가지고 출시가 됐어요. 근데 V10 초기 모델까지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론 12년식부터는 이게 좀 개선이 돼서 나오고, 이제 이후 모델은 좀 더 보강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쇼바였죠. 두 번째는 이거고, 그 다음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R8은 이쪽으로 올게요. 엔진의 열이 굉장히 뜨거운 차입니다. 이 안에는 자연흡기 V10 5.2L 괴물 엄청난 엔진이 숨겨져 있어요. 고질적으로 이런 고배기량 차들은 엔진의 열 때문에 장고장이 많이 납니다. 특히 이 R8의 가장 이 엔진 쪽으로 고장이 많이 나는 게 여러분도 혹시 뭔지 아세요? 뭐가 그런 바로 냉각수통이 쉽게 깨집니다. 연기가 여기서 확 나. 그럼 진짜 깜짝 놀랄 거야. 불난 줄 알고. 미드십에서 갑자기 엔진에 연기 나면은 놀랄 거 아니에요. 이 V10 플러스는 그런 부분도 개선이 돼서 출시가 됐죠. 되게 비싼 옵션, 이게 1000만 원인가? 엄청 비싼 옵션이었고, 이 엔진룸 디자인도 V10 플러스와 V10과 조금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알파 이 5.2 V10 엔진이 어떤 좀 단점이 있냐면 오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막 쏘고 달리면 오일 보충을 하라고 경호등이 띄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차를 타고 다녔을 때 그 앞에 트렁크에 모빌원 이렇게 또 엔진오일 광고가 들어가네요.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이 차주분이 여기 스포일러를 달아서 이 안에 안 나오지만 12년식부터는 이 스포일러가 딱 올라갔을 때 그 안에 플랩 같은 그 보호칸이 한 마리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식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개선을 한 제품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진짜 완성도 높고 잔고장이 없는 차를 사고 싶으면 풀체인지 되기 전 모델 있죠. 그 모델을 사면 잔고장 진짜 없어요. 왜냐면 그동안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모든 거를 다 때려서 박아 넣기 때문에 잔고장이 거의 없죠. 1세대는 믿고 걸러라. 그거 좀 맞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면 될 것 같죠. 아니 엔진룸이 뒤에 있으면 앞에는 과연 여러분들 뭐가 들어있을까요? 뻔하죠. 트렁크입니다. 근데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렇게 트렁크가 들어가 있죠. 세차용품이 있는데 세차용품은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바로 우파몰입니다. 우파몰에 우파몰? 사신 세차용품은 아니신 것 같은데. 자, 이 실내가 이 R8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에 포커스가 맞춰진 슈퍼카입니다. 우라칸도 마찬가지지만 우라칸보다는 더 편안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여기에 지금 이 문짝에 보면은 X Q시트처럼 X에 있는 그 시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이 차도 원래는 전동 시트여야 되는데 이 차주분이 달리는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그 코브라, 이게 코브라 시트예요. 코브라 복개 시트. 이게 수동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굳이 떼서 이쪽에 달아놨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전동 시트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죠? 이 차주분이 센스 있게 이 튜닝을 사실 해놨습니다. 보면은 V10 플러스, 그러니까 가장 이제 2세대의 R8이죠. R8에는 스마트 키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시동을 걸면 되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시동을 걸 수 있게 여기 지금 세팅을 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문파크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죠. 뭐죠?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죠. 맞습니다. 어쨌든 요 키로 요쪽에 그 센서를 대면 띡띡 소리가 납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 누르면 시동이 걸리게 되죠. V10의 플러스의 장점은 내외관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주행이 있습니다. 다음 주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가시죠. R8은 V8, V10, V10 플러스까지 2세대 말고 1세대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아닌 사이드 브레이크,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 가지 재미난 게 파킹이 없어요. 네? 여기 보면 파킹이 없죠? 그렇네요. 없어요. 그냥 엔단 놓고 사이드를 당겨야 됩니다. 이 차를 사실 분들은 이 사이드 진짜 잘 당겨야 돼요. 혹은 사이드가 좀 밀린다 싶으면 고인목을 챙겨야 돼요. 우리 문박 고인목이 뭔지 알아요? 이만한 나무 판대기를 여기다 들고 다니고 좀 경사가 심한 데는 저 돌멩이를 그 밑에다 깔아놨어요. 그럼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10과 V10 플러스의 차이점을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행감에 있어서는 거의 넘사벽이에요. V10 같은 경우에는 주행이 데일리카로 나왔지만 데일리로 타기에는 정말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핸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무슨 돌덩이 뭐 레이싱카를 타는 듯한 느낌을 드는데 V10 플러스는 핸들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포츠 모드를 두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좀 무거워지긴 하지만 그의 변화가 좀 있어요. 반면에 V10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죠. 스포츠 모델 두면 그냥 배기만 조금 더 빵빵하게 나오는 정도? 룸밀러에 불 들어오는 거 이건 뭐예요? 이 룸밀러 같은 경우에는 차가 낮잖아요. 그래서 뒤에가 좀 높은 차가 있으면 눈이 굉장히 부셔요. 거기는 일반 주행등인데 나한테 느껴지는 건 사양등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럴 때 대비해서 이 옵션에 집어넣으면 얘가 좀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요. 그래서 좀 어둡게 만들어 줍니다. 차체가 낮은 차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바로 뭐냐면 팔이 안 닿아요? 기났어. 팔이 안 닿아요. 왜냐면 차가 낮고 이 시트 포지션이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이게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사고 내리기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자, 어쨌든 입문용으로 정말 왜 제가 R8을 추천을 드리냐면 정말 편해요. 물론 뭐 페라리가 더 편하죠. 페라리 뭐 포르토피노라든지 캘리포니아든지 편한 차는 많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물론 R8 V10 플러스도
1억이 넘는 금액이 좀 비싸긴 하죠. 하지만 가성비를 놓고 봤을 때는 페라리보다는 이 R8이 정말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에 한 600마력이 막 500마력 넘어가면은 이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노면 안 좋은 날에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워낙 힘이 좋으니까. 근데 반면에 4륜 구동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좀 더 운전이 쉬워서 타고 다니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타고 다녔던 V10은 싱글 클러치였지만 얘는 듀얼 클러치예요. 그 이유는 변속에 대한 충격도 없고요. 지금 그냥 부드럽게 가잖아요. 그리고 문파크 탔을 때 승차감이나 어때요? 편한데요? 굉장히 편해요. 이거 진짜 데일리로 타고 다녀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합니다. 두 번째, 듀얼 클러치는 클러치의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싱글 클러치 5만이 넘으면 클러치를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듀얼 클러치는 잘만 사용하면 10만 킬로까지는 무난하게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비가 들지 않고 좀 편안하게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부분이죠. 스포츠 모드를 누르죠. 오, 배기가 완전 다르네요. 오, 완전 다른 소리가 납니다. 얘는 람보르기니에서 가지고 온 V10 플러스 5.2L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저렴한 금액의 람보르기니의 감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람보르기니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의 그런 조금 거친 느낌이지만 이 R8은 길들여져 있는 부드러운 경주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배기음 어떻습니까? 좋은데요? 안상적이에요. 이런 신금을 울리는 소리는 내가 이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사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어쨌든 나가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습니다. 입문용 혹은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슈퍼카 아니면 펀 드라이빙과 그냥 무난하게 주행을 하고 싶은 슈퍼카를 꼽는다고 하면 저는 금액을 떠나서 무조건 이 아우디 R8 플러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인 금액. 물론 1억이라는 돈이 정말 싼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슈퍼카들과 그 밑에 있는 슈퍼카들을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라인업에 이 정도 구성이면 정말 합리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세련되고 매력적인 디자인. 2세대가 약간 좀 각이 지고 좀 날이 좀 쓴 디자인을 포인트 줬다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둥글둥글하지만 좀 더 부드러우면서 슬림한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운전이 굉장히 쉬워요. 유지비도 굉장히 비싼 게 아니고 모든 거를 개선돼서 나왔기 때문에 유지비면 그리고 잔고장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유지비가 뭐가 있냐면 뭐 고장이 난다든지 부품이 하나 고장 나면 정말 차값에 많이는 뭐 한 20-30%가 나오는 경우에 수두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우디 R8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우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품이 굉장히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나와서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성비 좋고 뛰어난 차, 뛰어난 슈퍼카를 탄다면 여러분들께는 이 바로 아우디 R8 V10 플러스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우디 R8에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 이 타조분도 유튜브를 하십니다. 드리븐 바이 패션 이렇게 보시면 아우디 R8의 차주분이시거든요. 이제 조만간에 영상도 재미난 거 많이 올린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바. 사실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예? 뭐냐면 언덕에 중립해놓고 사이드를 당겨왔는데 이 사이드를 채워놔도 꽉 물려야 되는데 좀 밀려요. 이게 슬슬슬슬 밀려서 뒤에 서있던 아우디 A4를 갖다 박았더라고요. 다행히 아우디 센터에 있는 시승차여서 거기서 출고한 차였기 때문에 살짝 쿵 해가지고 티도 안 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그런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